자, 이거 지금 또 다른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죠. 최근에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벤츠 EQ 화재와 관련해서 국가수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 전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고 국가수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벤츠한테 돈 먹었네 이러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건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수의 감정 결과는 뭔가요? 사건 발생부터 결론이 나기까지 크게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를 하고 그 다음 이 조사를 토대로 결론이 나는 건데, 국가수의 감정 결과는 조사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수많은 과정 중 하나지 이게 사건이 결론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은 국가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책임 공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벤츠 화재 원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화재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잡아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대중들의 반응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것도 아니고 이게 또 워낙 사회적으로 큰 사고이기도 해서, 그리고 국가수의 감정 결과라고 하니 사람들은 당연히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조사 과정이 어떻든 걱정되는 건 차주일 겁니다. 꽤 많은 분들이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물론 이게 지금 단계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차주 과실로 보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국가수의 감정 내용 중 하나인 절연 파괴가 절연 파괴와는 어떤 게 다른 거고, 그리고 이 감정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뭐였나요? 국가수는 감정 결과로 차량 밑면의 외부 충격으로 배터리팩 내부의 셀이 손상되며 절연 파괴로 이어져 발화이스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냈었죠. 차가 전소돼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는 없으나 차를 쭉 살펴보니 배터리팩 아래에 함몰된 흔적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외부 충격이 있었고 이게 발화로 이어진 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낸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절연 파괴인데 59시간 동안 주차되어 있던 차에 불이 붙은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했죠. 국가수의 감정 결과대로라면 그렇단 건데, 절연 파괴라는 건 배터리 내에 있는 분리막에 손상이 가요. 그럼 이 손상 이후에 양극과 음극 사이에 전류가 이상적으로 흐르면서 화재나 폭발로 이어지는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몰 흔적이 외부 충격으로 생긴 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인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국가수의 공식 의견이기도 하면서 다른 곳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국가수가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니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또 전기차 공포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당연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언론 기사나 뉴스를 보면 야 그럼 전기차는 뭐 수백억 자산가가 아니면 타지 말란 소리 아니야? 이게 차주 잘못으로 나오면 전기차는 누가 타냐? 이런 반응을 보이기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물론 아직 원인이 밝혀진 것도 아니고 법적 공방의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지만 차주보다는 벤츠 쪽에서 책임을 더 많이 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거든요. 대부분이 오해하시는 게 제조물 책임법인데 차주가 무조건 모든 걸 입증해야 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도 하잖아요. 막상 잘 따져보면 그게 아닙니다. 이게 법령 관련된 거라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정리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게 대체 뭐냐? 간단합니다. 만약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해요. 그럼 제조사한테 이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됐는데 예기치 못한 사고나 손해를 유발할 경우에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EQ를 가지고 따져야 할 게 생기는 거죠. 먼저 제품 결함 여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원인을 명확하게 밝힐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벤츠한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게 지금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럼 책임 소재를 어떻게 따질 거냐 이겁니다. 즉 벤츠도 우리 회사의 제품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 입증해야 한다는 건데 이건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사용자가 부주의하게 제품을 썼냐, 이것도 꽤 중요합니다. 차를 비정상적으로 탔다거나 관리를 너무 안 해서 화재가 발생한 거라면 차주한테도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화재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물을 수 있는 거라 차주가 책임을 온전히 다지게 될 일 또한 희박할 거란 겁니다. 다만 여기서 아파트 관리 주체는 아예 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 주체에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요, 화재 원인만 따질 때는 차주나 제조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게 맞고요, 화재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이야기할 때는 아파트 관리 주체의 책임 여부를 따지는 게 더욱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잘 살펴봐야 할 건 입증 책임의 전환, 그리고 화재 발생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피해자가 그 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페달 오인 사고 같은 것도 보면 차주가 급발진이라고 주장해요. 그럼 급발진이 사실인지를 차주가 입증해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입증 책임이 제조사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되면 차주는 이키위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이러면 이제 제조사가 결함이 없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거죠. 법령 근거도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1항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즉, 이 내용대로라면 결함이 입증될 경우 벤츠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요. 벤츠 입장에선 제4조 면책 사유가 중요한데,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벤츠가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차주가 아니라 벤츠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또 필요한 게 이 화재를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냐는 건데,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보통 사고로 인한 화재는 사고 직후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만약 국가수 의견대로 외부 충격이 원인이래요. 그렇다 해도 이건 지금 59시간 동안 주차되어 있던 차에서 갑자기 불이 붙어서 폭발을 벌이니까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긴 어려운 거죠. 이건 이제 제조물 책임법 제2조를 보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돼야 결함으로 인정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 중에서 가장 유력한 건 설계상의 결함입니다. 제조물의 설계가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만약 국가수 감정 결론대로 외부 충격이 원인이라면 화재가 발생하기 전 BMS가 이상을 감지하고 알렸어야 하는데 이걸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차주는 이 공방에서 빠르게 빠져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제3조를 근거로 한다면 제조사는 제품의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고, 제2조를 근거로 한다면 화재가 발생한 게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해석된다면 벤츠의 책임이 더 커질 수 있다. 조심스럽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흘러간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법적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거란 겁니다. 이건 이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거죠. 화재 원인이 밝혀졌다면 모르겠지만 전소가 돼서 원인 밝히기가 쉽지 않고, 원인이 밝혀져야 책임이 명확해지는데 원인이 없으면 너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법적으로 싸워야 하는 거잖아요. 시간 순으로 예상을 해보면 1차적으로는 차주가 포커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차주의 과실을 얼마나 따질 거냐, 이런 것 때문인데, 이건 바로 앞에서 본 것처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입증 책임이 차주가 아닌 벤츠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2차적으로는 이제 벤츠냐 아파트 관리 주체냐, 그러니까 화재가 난 것 자체가 문제냐, 화재가 났더라도 불이 확산하는 걸 막지 못하게 한 아파트 관리 주체가 문제냐, 이걸 가지고 싸우겠죠. 벤츠 과실이 크다고 보는 쪽은 만약 하부에 충격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이게 진짜 원인이라고 가정하더라도 59시간 동안 주차되어 있던 차에서 폭발하듯 불이 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이 정도로 화재가 나는 거면 전조 증상이라는 게 분명 있었을 거잖아요. BMS가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어야 하는데 이걸 못한 거다, 이건 설계상 결함이다, 이렇게도 생각하는 거죠. 아파트 관리 주체의 잘못이 크다고 보는 건 이제 사고라는 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예방 차원에서 안전시설이나 예방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크게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있는 것이 안전시설이라는 거고, 이번 벤츠 화재도 예기치 못한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게 스프링클러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만약 일부러 조작해서 끈 거라면 화재 확산의 책임은 아파트 관리 주체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벤츠보다 아파트 관리 주체의 과실이 더 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회적 토론이 치열해질 겁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 전문가들이 말이 또 한 번 논란을 키울 수도 있고, 대중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의견이 나올 겁니다. 당장 이 영상의 댓글창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토론이 예상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이슈가 크게 사그라들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만약 이게 벤츠 과실이 큰 걸로 나와요. 이렇게 되면 벤츠의 이미지와 판매량 타격은 불가피해질 겁니다. 그리고 법적 공방이라는 건 1심부터 대법원까지 3번이나 절차가 있습니다. 만약 벤츠 과실로 나와도 벤츠는 그렇지 않다면서 항소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몇 년 이상 이슈가 이어질 거란 거죠. 아파트 관리 주체의 과실이 큰 걸로 나타나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주민들은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이며 건물은 또 어떻게 보수를 할지 굉장히 난감해지는 거죠. 정치적 문제로도 번질 가능성이 있죠. 지자체나 시 단위로 복구 지원금을 지원한다 그러면 분명 이걸 문제 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번져서 또 다른 논쟁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모로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